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 붕붕붕 주가 상승하면은 기분 좋은 현대자동차. 네, 오늘 장 윤재의 초이스는 현대차 그룹주로 한번 포커스를 둬봤습니다. 오늘 장 윤재의 초이스 사진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들려온 이슈가 있었습니다. 닛산과 혼다가 합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전해졌고요. 지금 옆에 보이는 사진은 지금 노조 쪽에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의 이야기들을 지금 사내에 붙이고 있는 그런 사진이 좀 전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힘을 합쳐보자라는 내용에 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속에서 현대차 그룹주 슈팅,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 상황도 반등이 나왔지만 자동차 대표 종목들 정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기아가 무려 6.37% 급등으로 10만 1,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모비스 요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로 잘 가고 있죠. 5.22% 상승으로 25만 2천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4.84%, 현대위아와 한올시스템까지 일제히 반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나씩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혼다와 닛산의 합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동차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2위 그리고 3위 자동차 기업인 혼다와 닛산 합병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서 지분을 공유하고 MOU 체결하는 방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약세 기업 간의 방어적인 합병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요타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6.8조엔, 닛산은 1.3조엔, 반면에 도요타는 42.2조엔입니다. 그리고 혼다와 닛산, 미쓰비시까지 합쳐도 상반기의 판매량은 400만 대에 불과한데요. 도요타 하나만 520만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글로벌 판매량 3위의 자리를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위기감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기사 내용 한번 띄워주시죠. 생각보다 합병의 시너지는 글쎄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에는 닛산 자체가 올해 두 번째로 매출과 이익의 예측치 조정할 정도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다가 글로벌 생산 자체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파산의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구조조정 같은 상황이 현대차와 기아의 반사이익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혼다와 닛산의 합병의 이유가 됐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자체에서 판매량이 줄고 있다는 건데요. 현대차 역시 이러한 위기감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의 차트를 보신다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판매량 추이는 급감을 하고 있는데 SNE 리서치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중국에서의 인도 전기차 수량을 살펴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36.8%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북미 같은 경우에는 8.4%, 유럽은 오히려 감소를 했기 때문에 중국 자체가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큰 시장인지 알 수가 있는데 중국의 누적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무려 64.3%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서 현대차의 지위, 혼다와 닛산의 지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이슈들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뉴스 기사들부터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동석 현대차 대표가 연말 최대 생산으로 대내외 리스크를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졌고요. 그리고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의 합산이 역대 최대를 달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카가 지금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미국에서 신공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IRA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현대차 그룹에게도 악재로 평가가 될 수 있고요. BYD가 내년 1월부터 한국에서도 진입을 하게 되는데 시작부터 전 시장이 15곳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를 나설 수 있다라는 점 좀 보이고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에서 저가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대차 그룹주 오늘 시원하게 올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라봐도 좋은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슈팅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주가 흐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의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그래서 좀 시원하게 오른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좀 불안하다가 막판에 좀 올려줬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오늘 시장은 미국 증시도 새벽에 빠졌던 부분도 있었고 내일 매우 중요한 이벤트들이 모여 있죠.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에 FOMC 물론 0.25% 금리 인하는 거의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점도표 그리고 향후 파월의 했던 그런 코멘트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봤을 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내일 또 오전에 일본 중앙은행 발표가 또 있고요. 그래서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요. 중요한 이벤트들이 바로 내일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 오늘 증시는 좀 숨고르기 하면서 쉬지 않을까 또 월, 화에 이어서 오늘도 쉬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우리 증시가 좀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난주를 대비했을 때 의미 있는 저점을 찍고서 반등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하다 이런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물론 아직까지 지금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외국인들이 귀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려고 한다면 2거래일, 3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시장에 들어오는 부분 이 이벤트가 좀 중요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환율이 1,430원대 레벨에 있어서 조금 더 봐야겠지만 저는 점점 더 우리 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우리가 의미 있는 반등을 준비하면서 그 반등을 수익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 이렇게 좋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연속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와야 시장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의 수급에 집중을 해보면서 오늘 윤재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동차 대표 종목들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오늘 장 초반부터 시총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자동차 종목들이 이렇게 잘 갈 만한 이슈가 있었나라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닛산과 그 혼다가 혼다? 네. 합병한다라는 이슈가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네. 이쪽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 그 이슈가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더욱더 경쟁 일본 업체가 더 네. 사이즈가 커지는 것 때문에 그럼 우리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점유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닛산과 혼다가 왜 합병을 하는지 이유를 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앵커님께서도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지금 앞으로의 경쟁을 더 펼치기 위해서 지금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서로 간에 중복된 부분들을 합치고 해서 구조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다양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게 닛산과 혼다 합병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큰 새로 합병할 수 있는 그 기업이 잠시 내실을 다져가는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더욱더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저는 그런 기회를 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미 지금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시 또 수익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하이브리드. 어떻게 본다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이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잠시 지금 전기차 캐즘이 있는 한 1년 정도의 기간, 이 기간대에 잠시 하이브리드 인기 있다 보니까 도요타가 그나마 좀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거쳐가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뭐 트럼프 정권이 또 들어서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갈 수 있는 그 로드맵이 꺾인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본다면 지금 일본 기업들이 제대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때에 지금 어려운 전기차 캐즘의 어려운 시장 때에도 현대 기아차가 수익을 잘 냈다 한다면 이게 더욱더 정말 체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내년도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6월 말까지는 밸류업 관련한 모멘텀으로도 상승 나왔다가 7월부터 어려운 모습 보였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현대차 차트가 나와 있는데 마침 지금 정확히 보면 6월 말까지 고점 찍고 나서 지금 거의 6개월 연속으로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보면 이제 전기차 캐즘도 문제 있겠지만 점점 이제 특히 10월, 11월 달에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전기차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런 지원을 좀 축소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 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지금 8월, 9월, 10월 달에 22만 원을 찍다가 지금 그마저도 10월 말쯤에 꺾였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도 약화되는 모습도 있었고 최근 또 좀 계엄 이슈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쌓이다 보니까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을 이겨내고 20만 원을 다진 다음에 연기금 순매수로 지금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본다면 현대차 기아에 지금 안 좋게 나왔었던 악재들이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는 과정이고 이미 선반영되었고 이제는 점차 좋을 수 있는 방향들 호재들이 하나씩 반영되면서 이제는 악재에는 둔감하고 조금의 호재에도 민감할 수 있는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시작점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성 기사에 좀 반응할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오늘 그 호재성 기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최대 생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떠오르는 게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이걸 충족시킬 만한 수요가 있는가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네. 마냥 공급이 늘린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네. 데이터도 잘 나왔었던 거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 지금 거의 뭐 미국 소매 판매 호조가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표로 좀 볼 수 있고 지금 보면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내년도 1년간에 지금 북미든 유럽이든 또 이제 동남아시아나 한국이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도 더욱더 소비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산 한번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이 이런 제조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이자 또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올해 9월, 10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도 미국이든 유럽 또 한국 모두 다 글로벌 금리 인하가 더욱더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본다면 당연히 필연적으로 소비 모멘텀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면 현대차의 이런 자신 있는 생산력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네. 저는 상당히 좀 저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지금 이제 특히 최근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그렇고 이번 달 그리고 다음 1월 달에도 저의 여러 가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서 가장 최선도로 자동차 기업들 꼭 봐야 한다. 이렇게 저는 좀 오늘 또 중요한 힌트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네. 긍정적으로 이 섹터에 대해서 봐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 혹시 지금 많이 봐주시는 큰형님 기법을 사용해서든 뭐 어떤 정확히 아시네요. 부분을 사용해서든 네네. 지금 자동차 업황 종목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종목 한 가지만 선정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 자동차 업종에 트렌드가 좋게 나와가지고 네. 제 기법에도 그렇고 종목이 한 가지만 나오진 않아요. 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좀 한번 차트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가장 큰 대형주 본다면 저는 지금 기아가 오늘 좀 중요한 모멘텀을 뚫어준 것 같아요. 제가 기아 오늘 차트 모습인데요. 제가 지금 가로선은 파란색 선을 그어놓은 라인은 10만 원 라인입니다. 보면 주가가 올해 7, 8월 빠지면서 8월 초에 한 번, 제가 빨간색 원으로 칠해놨죠. 그리고 9월 중순에도 한 번, 그리고 10월 달 초에 한 번. 어떻게 본다면 8월, 7월 달부터 빠지는 추세에도 이 10만 원 라인을 3번 연속으로 지지했던 모습이었는데 10월 중순에 깨지니까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11월, 12월 내내 이 파란색 라인, 저항 라인을 못 뚫었죠. 근데 오늘 보시면 정확하게 뚫었습니다. 그만큼 정말로 중요한 모멘텀이고 하기 때문에 거래량 실리면서 중요한 저항, 6개월의 저항을 뚫어준 오늘 매우 중요한 모습인데요. 자, 아래를 보시면 자, 아래 차트에서 빨간색 선은 제가 항상 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아래 빨간색 선은 기관 투자자들이 네. 물량을 사고 있는 누적 순매수 그래프인데 최근에 9만 원대부터 10만 원 연도에서 횡보를 다지고 있고 오늘도 반등 견인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 순매수가 2개월 동안 쭉 나오면서 견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주가가 3개월 동안 9만 원, 10만 원 이 밴드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도 연기금 사모펀드가 강하게 순매수하고 있다. 이것이 주포가 되면서 물량을 상승시키고 있고요. 저는 지금 연기금이 사실 올해 연말까지도 물량을 더 살 여력이 좀 있거든요. 본다면 내년 상반기도 마찬가지고요. 한다면 연기금이 바라보는 원픽 본다면 뭐 자동차 업종 봤을 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아도 대형주에서 첫 번째 보는 종목이다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좀 중형주를 좀 볼게요. 본다면 저희가 자율주행도 꼭 같이 엮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볼 때는 자율주행과 완성차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힘 있는 종목으로는 HL 만도. 네. 그래서 만도도 보시면 9월 중순부터 해서 이 빨간색 기관 형님들이 물량을 쭉 사주면서 그러면서 동일하게 주가도 9월 말 대비 반등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말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의 HL만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주포는 당연히 지금 기관을 볼 수 있고요. 기관이 여전히 지금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HL만도는요. 이미 지금 중요한 저항선 4만 원 라인도 뚫었고 4만 2천 원도 뚫었습니다. 그래서 HL만도 잘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종목을 본다면 네. 지금은 주가가 좀 낮아져 있는 종목이지만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서 다 잡고 있는 기업이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있는데요. 오토에버. 제가 가져온 종목은 현대 오토에버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기관이 이제 한 2개월째 순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좀 반등 나오면서 13만 원대 후반에 좀 왔습니다. 이 종목이 조만간 뭐 이 종목을 좀 오랫동안 모아가실 분들이란다면 지금은 또 나쁘지는 않은데 네. 정말로 의미 있는 반등을 포인트를 보고 싶다. 그런다 하신다면 주가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파란색 선을 그어놓은 14만 5천 원 라인. 이 라인을 만약에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현대 오토에버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찐 반등 포인트가 어디냐 한다면 이 파란색 라인, 이 14만 5천 원 라인을 뚫어주는 타임, 이 빨간색 라인이죠. 이 부분을 돌파해 준다면 현대 오토에버를 반드시 꼭 관심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자 윤자 초이스 탑픽 종목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와 H7만도, 현대오토에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의 초이스 2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 가지 종목은 효성 OMB 우원식 테마로 연이틀 네.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 가지 종목은 저도 오늘 자동차를 해야 될까 조선을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했는데 HD 현대 마린 엔진 들고 오셨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 택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사실 종목 2가지를 항상 할 때 제가 항상 방송 나올 때마다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앵커님이 어떤 이제 노래를 부르실까 네. 한 가지. 두 번째는 초이스, 비초이스 종목 2가지를 가져오는데 앵커님이 잘 못 맞추게끔 가져오는데 오늘은 제가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가져온 종목은 HD 현대 마린 엔진을 이제는 보자라는 말씀으로 드릴 거고요. 좀 비초이스로 효성 OMB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우원식 테마부터 그럼 한번 비초이스 종목이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OMB가 오늘도 한 8%대 오르면서 마감을 보여줬죠. 8.03%. 하지만 음봉 전환된 걸 보면 힘이 좀 빠르게 잃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효성 OMB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 종목을 보면 과거에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는 대북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비료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 나올 때마다 간헐적으로 상승 나오다가 또 한 번 눌리는 항상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하는데 최근에 강한 3일 연속으로 큰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앵커님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국회의장이죠. 그쵸? 우원식 그 테마로 그러면서 급등했는데 제가 세부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종목을 제 비초이스 가져온 말씀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론 주식이라는 게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기든 중장기든 돈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이런 종목을 매매하신다 한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정치 테마주나 이런 종목들 할 때는 본인 투자자분들께서 스스로 물어보셨을 때 내가 진짜 장중 내내 종목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고 네. 또 스스로 방문했었을 때 내가 정말 단기 트레이딩, 하루 이틀짜리 트레이딩을 정말 내가 너무 잘한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 그런 분들만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도 큰 상승 보였던 예를 들면 이재명 쪽이나 한동훈 쪽, 다양한 쪽 있지 않습니까? 조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종목들 다 대응하지도 못할 만큼 갑자기 다음날 시작하면 빠져버리기도 하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정말로 그런 단기 트레이딩 또한 정치 테마주를 매매를 오래 해봐가지고 이런 테마주 성격들을 너무나 몸으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대응들을 쉽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소수로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런 매매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예 쳐다보지 말자.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반대로 돈을 버는 길이에요. 네. 괜히 잘못 들어가서 하자마자 돈을 잃는 것보다는 맞아요. 안 들어가고 돈을 잃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지금 짧은 테마로 상승 크게 나왔지만 지금 벌써 보면 어제와 오늘 내내 윗골이 크게 달면서 결국에는 음봉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 테마의 힘이 약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정치 테마주 보실 때 물론 내년 조기 대선까지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큰 정치 테마라는 큰 테마의 힘은 쭉 이어질 거란 말이죠. 또한 국내 투자자들이 이런 테마 쪽으로 단기 돈을 쓰고 있는 거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정치인을 봤었을 때 우리가 우원식 테마 좋아요. 좋은데 이 분께서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 한다면 이분이 정말 지금까지 증명하거나 공감을 얻었던 그런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 분을 따르는 또 다른 또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그런 힘들이 얼마큼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정치 테마주를 보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도 본다면 그렇게 좀 힘이 있고 정책에 대해서도 가시성이 좀 있는 부분들, 네. 정치력이 좀 있는 부분들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좋겠다 보거든요. 그런다면 효성 OMB를 봤을 때는 저는 조금은 힘이 약할 수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제가 좀 타이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이 종목이 내일 만약에 더 빠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오늘 저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8,700원 라인입니다. 마지노선으로 이 파란색 선을 그어놓은 8,700원 라인을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내일 이탈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아쉽지만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일도 단기적인 힘이 좀 살아남아서 단기 반등을 한다면 그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관점은 지금 9,500원이죠. 9,500원부터 해서 그때부터 해서 300원이든 500원이든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기계적으로 물량을 4분의 1이든 3분의 1씩 물량을 300원, 500원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정리하면서 단기로 나오자. 만약에 나온 다음에 주가가 더 빠진다면 빠졌을 때 나중에 또 한 번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이번 단기 사이클 때 너무 큰 부분까지 수익 내기보다는 그렇게 9,500원 넘었을 때부터 기계적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원식 테마 그중에서 효성 OMB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라인을 짚어주셨습니다. 8,700원, 내일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매도가 필요하고요. 9,500원 이상부터는 올라갈 때마다 기계적인 매도를 필요한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채팅창에 서당깨님께서 이 종목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HD 현대 마린엔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조선기자재 종목 중에서도 오늘 3%대 반등 나왔네요. 다른 종목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 기자재, 조선 종목들 그리고 플러스권 움직임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 종목 초이스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우선은 뭐 최근에 제가 초이스한 종목들이 또 힘이 좋습니다. 네. 최근에 뭐 초이스 종목 중에서 루닛 그리고 루닛 끝나고 전에 말씀도 드렸었고요. 또 얼마 전에 동성화인텍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월요일에는 제가 LS 에코에너지 맞아요. 말씀드려서 물론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정말 든든하게 하면서 좋은 모멘텀 모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드릴 HD 현대 마린엔진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지금 증시에 보면요, HD 현대 이 그룹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사실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그 종목 갖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LNG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지금 최근 4개월 동안 내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물량을 꾸준하게 사고 있는 그 원인이 그 이유가 결국 LNG 선박용 엔진을 잘 만든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특히 이 종목이 원래는 한화 엔진 그리고 중국 조선 기업들 이런 기업들과 거래를 해왔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 때 HD 현대그룹 조선그룹에 합병이 되면서 인수가 되면서 이제는 HD 현대그룹에 있는 대형 조선 기업들에게도 엔진을 납품할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확실한 거래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화 엔진, HD 현대그룹 쪽 조선 기업들, 중국 조선 기업들 같이 다각화해서 지금 납품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된 기업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가 제조업 붐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제조업을 하려고 한다면 값싸고 효율 좋은 그런 에너지원이 중요한데 여기서 LNG 쪽을 정말 강하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여러 서부든 동부든 남부 쪽이든 여러 곳에서 LNG 터미널 쪽을 다시 한 번 더 장려하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LNG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통해서 많이 운반하게 되죠. 선박이든 아니면 뭐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할 것인데 먼 해역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으로 운반하게 되죠. 이 부분에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당연히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LNG 선박용 엔진 수요 당연히 증가할 수 있는 트렌드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요 마지막 내용인데 이 기업이 올해 3분기를 본다고 하니까 이 선박용 엔진 할 때 제조업 기업들은 다들 그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도 나와 있지만 지금 선박용 엔진이나 다양한 부분들 봤을 때 엔진 부품도 그렇고요. 가동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3분기 기준으로 선박용 엔진 공장 가동률이 지금 57% 수준인데 이게 작년도 3분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수치다. 본다면 점점 이 기업이 낼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사이즈가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오늘 또 좋은 모습이 타이밍 나온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8월 달 중순부터 해서 빨강색의 기관 순매수 또 그리고 파랑색의 외국인 순매수 주가가 빠지든 횡보든 상관없이 4개월 연속적으로 꾸준하게 물량 사고 있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쌍끌이로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튼튼한 종목이고요.
차트를 본다면 오늘 종가가 21,800원인데 자, 보시면 제가 파란색 라인을 그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저항인데 왜 말씀드렸냐면 자, 10월 중순에 이 고점 뚫다가 못 뚫었죠. 그리고 11월 말에도 22,000원을 뚫다가 못 뚫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도 그렇고 오늘도 뚫었다가 좀 밀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이 22,000원 라인에 대한 저항 라인이 있다고 하겠지만 잘 보세요. 지금 저항 라인은 22,000원으로 10월, 11월, 12월 3번 연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이런 물량이거든요. 물량인데 10월 달 22,000원대 이때의 외국인 기관 합산 그 물량, 보유하고 있는 물량, 그리고 11월 말 때도 22,000원이었지만 그때 갖고 있는 물량 대비해서 물론 지금도 똑같은 22,000원이지만 10월과 11월 대비해서 외국인 기관의 합산 물량이 더 많죠. 본다면 이런 것들이 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로는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서 HD 현대 마린 엔진 체크해 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이 채팅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크테시님의 종목이네요. SK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7,100원에 15% 잘 가다가 막판에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제일 잘 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피롭틱스가 대장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네. 매수가까지 기다려봐도 괜찮은 종목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뭐 크테시님 비중도 딱 좋고요. 네. 이 정도 SKC 같은 종목에 이 정도 비중이면 딱 알맞죠. 알맞고 단가가 127,000원인데 뭐 지금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뭐 크테시님께서 이 종목을 단기인지 제가 스윙 중장기 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그냥 솔직히 엉덩이 깔고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마침 또 단가가 별로 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만히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SKC 같은 경우가 이제 말레이시아 동박 쪽도 있고요. 동박 쪽도 있고 일반적인 전통 화학 쪽도 있고 하지만 주가를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유리기판 쪽이지 않습니까? 지금 SK 앱솔릭스라고 해서 유리기판 관련한 자회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일단은 앱솔릭스가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는 미국 정부로부터 아마 연구개발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도 저번 달쯤에 나왔던 좋은 내용이 있었고요. 또한 지금 내용들을 한번 제가 체크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쯤에는 아마 유리기판 쪽으로 정말 의미 있는 초도 매출이 나올 수도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유리기판 정말 중요한 테마인 게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는 인텔이 좀 먼저 우리도 유리기판 채용하겠다 나와서 빅테크 중에서 인텔이 먼저 조금 화두를 던졌는데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브로드컴도 유리기판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점점 더 빅테크 기업들, 전 세계 IT를 주름잡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다음 또 시선이 점점 하나씩 유리기판에 모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정말 일을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다 본다면 우리가 SKC를 너무 단기 대응만 치우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종목이야말로 정말로 듬직하게 쭉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그런 시기 쭉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해당해서 아마 좀 의미 있는 그런 보상을 주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C라는 종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지금 비중도 괜찮고요. 평단가도 괜찮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확실한 수익권으로 넘어오시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한강님의 종목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지금 유리기판도 유리기판이지만 브로드컴의 급등과 함께 이쪽 테마로도 다시 한번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요새 불이 붙고 있는데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금 몇 거래일째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네. 이 종목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인지 이 정도 반등해서 만족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매수가가 10,000원대여서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좀 더 보유하시고요. 한강님 이 종목으로 지금 종가보다도 더 의미 있는 수익을 단기에도 더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더 보유하시고 그런 근거는 이거죠. 어쨌든 이 종목이 지금 우리가 HBM의 그런 아성을 도전하고 있는 CXL이라는 좀 그런 이제 규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CXL 관련한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2018년, 19년쯤 이때쯤에 전 세계에서 CXL 컨소시엄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한 가지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정말 CXL 분야에서 잘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되는 기업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CXL 관련한 그 트렌드가 지금 이번 12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도 내내 수시로 나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고 북미에서도 그렇고 IT 쪽 반도체 쪽에서 정말 세부적인 어떤 테마 쪽에 최근에 양질의 돈들이 들어오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트렌드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브로드컴이 한 2, 3개월 만에 한 40% 이상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와 포함해서 점점 지금 패밀리스 디자인 하우스 이런 권역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돈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마침 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차트도 보시겠지만 거의 올해 4월달 이후로 내내 밀렸던 흐름이거든요.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저가 매력도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북미에서도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돈 들어오고 있고 또한 지금 AI 쪽이 AI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점차 더 의미 있게 AI 소프트웨어 또한 패밀리스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단기 흔들림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신 있게 가져가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지금도 수익권이시죠. 12,700원 잘 들어가신 것 같고요. 이 종목 수익권으로 빠져나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긍정적인 비유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조창건님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HN 38,550원에 15% 매도 시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오늘 종가와 비슷합니다. 오늘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을 보였죠. 맞아요. 예. 그 이슈와 함께 2차 전지 종목들도 아무래도 저탄소 이슈로 같이 불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이 네. 종목 앞으로 좀 더 기다리면 매수가 넘어서 확실한 수익권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물론 조창건님께서 비중도 좋고요. 매수하지 단가가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지금 오늘 종가가 36,000원인데 38,000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종가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래도 정말 주가가 빠지고 있었지만 이 종목에 대한 진가를 먼저 보시면서 저가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올랐다가 빠졌지만 저는 이 종목 단기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일론 머스크 같이 엮이면서 탄소 지금 배출권 CCUS
또 새로운 테마가 또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물론 당장 이 CCUS 테마가 그렇게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강한 테마는 좀 아니에요. 우리가 테마를 볼 때도 테마가 진짜 정말로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테마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그런 테마의 힘을 보는 것도 중요한 투자 방침인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물론 좋은 내용 나왔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탄소 배출권 또 CCUS가 그렇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핫한 테마는 좀 아닐 수 있고 테마 힘이 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종목을 길게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최근에 또 10월 달부터 3개월 동안 주가가 빠진 부분에서 지금 9월 달부터의 쌍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나오는 그런 타이밍도 본다면 저는 이 종목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는 4만 원에서 42,500원 이 정도 밴드, 이 밴드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자, 이 정도 밴드죠. 이 밴드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면 아마 조창건님 소폭의 좀 이익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일 것 같아요. 그 구간대에 우선은 물론 매일마다 CCUS 관련한 테마들을 또 체크하시면서 보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이 가격대 밴드 내에서 한 3분의 1 정도 물량은 조금 약수익으로 좀 챙겨보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만약에 나머지 물량이 더 상승을 해서 이 파란색의 윗부분에 있는 43,000원 라인, 이 라인까지도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남은 물량들은 47,000원대, 5만원대 그 정도에서 물량을 정리하시는 목표로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HN 살펴봤습니다. CCUS 테마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쪽 테마 길게 모멘텀을 가져가기는 힘들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채팅창에 조창건님께서 우와하 진단 감사합니다. 여담이지만 전 창년 조씨인데 전문가님은 무슨 조씨신가? 저는 함 아니에요. 함. 네, 근데 함 아니인데 저도 사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수님의 종목이고요. SOS랩 한번 살펴볼게요. 1250원에 10%, 테슬라 주식도 조금 담고 있고 이거랑 가온칩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오래 들고 가고 싶은데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떤지 질문 주셨는데요. 자율주행 쪽으로 테슬라랑 연관해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온칩스 하면은 뭐 AI 쪽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저는 상담은 SOS로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또 지금 질문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많이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계수님께서는 제가 이제 SOS로만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오늘 정말로 너무나 기분 좋은 큰 상승 나왔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오늘 하루 거래량도 아래쪽 제 차트에서는 조금 흐린 색깔이긴 한데 올해 7월 달 이후로 최대 거래량 터졌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의미 있는 거래량 터지면서 만원대 저항을 뚫어준 모습, 매우 교과서적인 매우 중요한 모습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 종목 좀 더 보유하셔서 수익을 단기에 극대화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특히 이 종목이 하는 일이 3D 고정돼서 채용하는 그쪽 라이더를 하고 있어요. 라이더 하고 있는데 사실 라이다가 자율주행할 때 정말 중요한 그런 센서긴 해요. 그런데 테슬라는 너무 이게 라이다가 참 좋긴 한데 비싸다 보니까 테슬라는 아직은 레이더에 좀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를 제외하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자율주행하는 기업들은 센서, 그다음에 센서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그다음에 레이더, 마지막으로 라이다가 있는데 특히 점점 더 이 비싸지만 워낙 성능이 월등할 수 있는 라이다를 채용하고 있는 그런 쪽에 대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트렌드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라이다가 드론에도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율주행과 드론 점점 더 시장 캐파가 커지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산업 키워드 두 가지에 모두 다 쓰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는 종목이고요. 특히 이 종목이 이제 라이다가 보면 이 부분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 보면 단계 봤을 때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이 0부터 해서 5까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봤을 때는 자율주행 레벨이 2.5에서 3 정도 그 정도 레벨로 와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정도 레벨에서 라이다가 더 이제 많이 쓰일 수 있는 그 레벨까지 온 거예요. 지금 봤을 때 라이다가 이제는 우리가 꼭 주목을 해야 한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AI 소프트웨어도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많이 이제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차에 장착을 되는
뭐 라이다, 이 라이다를 통해서도 많은 또 데이터를 모을 수 있거든요. 봤을 때 본다면 SOS랩이 하고 있는 라이다에서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좋은 내용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뚝심 있게 보유하시고 이 종목 단기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더 멀리까지 보는 관점으로 보유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OS랩 조금 더 멀리 들고 가보자라는 점 짚어주셨고 이 종목도 지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권으로 빠져나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써니님의 종목이고요. PSK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000원에 20%. 요새 분위기는 확실히 추가 매수에 대한 질문이 참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올려주신 다른 종목과 다르게 손실이 좀 크네요. 좀 반토막이 나 있는 종목이고 추세도 좀 꺾여 있습니다. 요 며칠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가야 될 길은 많은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언제쯤에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PSK홀딩스 당연히 뭐 좀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HBM 시장이 내년에도 커질 때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워낙 지금 최근에 트렌드가 6월 달부터 전반적인 기업 대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써니님 속상하실 것 같아요. 좋은 종목 매수했는데 주가가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아실 수 있는데요. 우선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PSK홀딩스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게 추매를 언제 해야 할까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써니님이 투자 자금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도 20% 비중인데 비중을 더 추가한다고 하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물론 PSK홀딩스 반등 나올 수 있는 좋은 기업인 것은 맞습니다만 계좌 내에서 이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더 커진다 한다면 좋은 건 있죠. 좋은 거는 단가가 내려가니까 좀 더 올랐을 때 빠르게 손실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다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HBM에서 HBM 만들고 있는 세 기업, 삼전,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모두 다 HBM 리플로우와 디스컴 만드는 장비라서 좋긴 하지만 이 좋은 내용이 100%다 주가에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주가를 여기서 지금 비중을 추가했었을 때 주가 만약에 더 횡보한다거나 만약에 어떤 리스크로 인해서 더 밀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계좌는 회복 여부가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 종목을 가져는 가시되 굳이 꼭 더 물량을 더 추가 매수하고 싶다. 이런 관점을 한다면 저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비중 확대는 더욱더 확실한 터닝 포인트 때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본다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PSK홀딩스의 그런 타이밍을 한다면 저는 지금은 주가가 좀 높지만 4만 원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이 지금 6개월 동안의 하락을 사이클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진짜 의미 있는 그런 반등이다 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때 비중을 확대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주가가 6월 중순 이후로 빠지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자, 8월 초에 빠졌지만 8월 초에 이 4만 원 라인을 지탱해줬고요. 또한 9월 중순에도 이 부분을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그 라인을 11월 초에 깨니까 주가가 더 어려웠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과 9월 달 이 두 가지 부분의 저항 라인 4만 원 라인을 뚫어주는 수급이 나와줘야지만 그때가 의미 있는 반등이고요. 그런 반등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게 더욱더 현명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PSK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벌써 4시 49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써니님께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유명선님의 종목으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과 컴퓨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300원에 10%. 사실 이 종목 대표님께서 좋게 보시잖아요. 아, 이것도 제가 11월 달에 네.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2만 원 바로 언더에서 그렇죠. 말씀드려서 참 좋은 공략을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네. 아주 기분 좋은 종목이고요. 오늘도 마지막 종목 질문이 이거 한 컴이라서 그쵸. 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평단가가 살짝 아쉽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단가 대비해서 이 종목은 사실 한 번 또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면 하루에 5%, 8% 정도 오르는 것은 너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뭐 실망하지 마시고요. 물론 세부적인 그런 또 대응은 필요할 수 있겠죠. 지금 유명선님께서 비중은 10% 좋습니다. 좋고 25,3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본다면 대략 한 3,000원 차이니까 마이너스 한 15% 정도. 그 정도로 한다면 충분히 뭐 이번 달 내에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 종목이 오늘로써 다시 한번 21선 이평선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깼던 아쉬운 모습이지만 저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서 저는 충분히 이번 달 내라도 하더라도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그런 의미 있는 트렌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 한컴 종목이 정말로 의미 있는 또 돈을 벌고 있거든요. 또한 한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체적인 한컴 오피스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또 AI 관련한 기능들을 또 추가로 업데이트하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한 그게 또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도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이 최근에 11월 말대의 고점이었던 26,000원 라인 이 부분까지 도달하는 것은 저는 언제든지 쉽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선님께서는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물량 그대로 조금 더 가져가신다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너무 막 매일마다 몇 번씩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조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가만히 좀 여유를 갖고서 먼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어느 순간 이 종목을 한 2, 3일 정도 안 봤는데 다시 한번 봤더니 어느 순간 26,000원에 와 있고 또 그래서 기분 좋게 보고 있다가 또 봤더니 어느 3만 원에 와 있고 아마 그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한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특별한 대응 없이 저는 조금 더 먼 관점으로 뭐 이번 달 말까지든 다음 달까지든 또 먼 관점으로 가만히 더 가져가시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해보자라고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마지막 종목이다라는 점 질문을 드렸는데 지연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한컴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만약에 이 종목이 없는 분들이 신규로 많이 매수한다? 그 관점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미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 관점이 다릅니다. 제가 그렇다 한다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좀 선물 하나 좀 드릴게요. 네. 자, 먼저 그러면 신규 매수다. 제가 두 가지 좀 그 시나리오를 드릴게요. 네. 주가가 단기에 좀 더 많이 빠진다 한다면 그때는 지금 2만 원에서 2만 1,000원 라인. 어떻게 본다면 지금 올해 8, 9, 10월, 11월 달 이때의 기존의 저항 라인이었던 부분이 지금 지지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진다면 2만 원, 2만 1,000원 밴드 여기서 첫 번째 1차 매수 참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지금 주가부터 해서 빠지지 않고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 한다면 저는 그때는 주가가 21선 저항선을 뚫은 다음에 그래서 주가로 본다면 23,500원에서 24,000원 라인이겠네요. 이 정도로 올라와서 21선을 다시 한번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준다 한다면 그걸 확인하고 1차 매수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매수 문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 정리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목만 짧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평단가가 지금 오늘 종가랑 거의 비슷해서 202,500원, 5%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볼지 이것만 짧게 짚어주시죠. 이 종목은 제가 얼마 전 월요일 방송 때도 어떤 분께서 질문 주셔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도와드렸거든요. 월요일 방송을 한번 재방송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원전은 지금 7, 8, 9월 달에 고점 라인이었던 21만 원 라인이 당연히 1차적인 목표가를 볼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 사이클 때 이 21만 원 라인, 저항 라인을 뚫는다 한다면 그때는 25만 원까지도 보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정도까지 한번 셀트리온 마지막 종목으로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장 초이스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가 요즘에 초이스 말씀드릴 때 내용들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큰 관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키죠. 원달러 환율. 1430원대 레벨에 여전히 지금 있습니다. 지금 고환율이라는 레벨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내일 새벽에 FOMC에서 0.25%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우리 원달러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황들을 보면서 원달러 환율 추이를 봐야 되는데
고환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무리한 매매까지는 세게는 매매를 하지 말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자는 측면을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인 관련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까 제가 효성어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분들께서 스스로가 정말로 하루에 내내 종목을 볼 수 있으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내가 정말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만 투자를 좀 하시기를 권장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여전히 지금 12월 달로 관통하는 중요한 키이자 내년 다음 달이죠. 내년 1월 달에도 중요한 키입니다. 연기금이 꾸준하게 물량을 사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을 한 번 더 HTS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체크하셔가지고요. 매일마다 연기금 종목들을 체크해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시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 AI 소프트웨어, 조선, 우주, 방산, 드론, HBM이나 이런 종목들 볼 텐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스터디해서 종목들을 미리 체크 좀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대표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또 빅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경계감이 가득한 시장일 수 있다는 점 좀 짚어보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